예,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오사부의 성견진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은 주식 강의를 하는 날인데요. 예, 그동안은 5주에 걸쳐서, 5주가 아니죠. 10주에 걸쳐서 캔들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만 좀 정리를 하면 캔들 분석 중에서도 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추세 전환에 대한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샛별형이랑 석별형, 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산병과 흑산병, 그리고 상승 잉태형과 하락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이게 캔들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의 복합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캔들 하나 가지고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영망치형, 망치형, 그렇게 캔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내용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도지형, 그런 게 다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복합 캔들이 더 중요합니다. 캔들 두 개나 세 개가 이어지면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전 매매에 응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더 중요하고 신뢰도도 훨씬 더 높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생각이 안 나면 돌려보셔야 돼요.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따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거 한번 들었다고 그냥 지나가면 내게 안 됩니다. 그 지난 동영상들도 다른 동영상 종목이나 시황에 관한 거는 한번 보고 그냥 흘려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특히 시황 같은 거는 그 당일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종목 같은 것도 그렇죠. 종목 같은 것도 한 길게 봐야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이고. 그런데 이게 주식 강의에 대한 동영상은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나중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지난주는 10주에 걸쳐 가지고 캔들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캔들 분석이 기술 분석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술 분석에는 이평선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많아요. 보조지표도 있고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캔들 분석 몇 가지만 했었고, 오늘부터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기업 분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캔들 분석이 아니라 캔들을 포함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또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는 기업 분석이랑 기술 분석을 주로 다루면서 동영상을 진행할 거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실전 매매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제 2022년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먼 얘기고, 오늘부터는 이제 기업 분석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유보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보율. 우리가 보통 유보율이라고 그러면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내 보유금이랑 주식 유보율은 개념이 틀립니다. 둘 다 회사가 얼만큼 돈을 갖고 있냐.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걸 현금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계 설비도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돈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금이라고 할게요.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식 유보율이랑 사내 보유금은 좀 틀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내 보유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내 보유금은 뭐냐면, 이것은 이익 잉여금이라고도 해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팔았어요. 컵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치면은 1년 동안에 10개를 팔았어요. 그럼 10,000원이죠.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 이게 매출이에요. 1년 동안에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뭐 물건이 아니어도 되죠.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총 금액이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소비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컵을 만드는데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원자재 값 그것도 빼야 되고 이 컵을 만드는데 뭐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빼야 되고 컵을 팔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럼 광고비도 빼야 되고 뺄 거를 다 뺀 거예요. 이 컵 하나를 판매하기까지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다 뺀 게 이익금입니다. 이익금.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을 해서 모든 거를 사내 보유 유보금이라고 말을 해요. 보유금. 예, 보유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회사의 영업이익 외에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 예, 요 두 개를 합친 게 사내 보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내 보유금이 많다는 거는 기업의 순이익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기업의 순이익이 많다는 거는 또 뭘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뭐 A라는 회사가 사내 보유금이 많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그 회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일단 재정 상태가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사내 보유금은 현금, 뭐 당제금이 아니면 내가 뭐 당장 손에 들고 있는 현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 내 아니면 공장 내의 기계 설비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사내 보유금으로 포함이 돼요. 뭐 어디 뭐 인천에 내가 땅이 있다, 그 회사가 땅이 있다, 그럼 그것도 사내 보유금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내 보유금은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주식 유보율은 뭐냐? 주식 유보율은 사내 보유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내 보유금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그리고 자본금이 10억짜리 회사예요. 그럼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이 나오죠.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 유보율이 10,000%가 나오는 거예요. 10,000%.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사내 보유금이 10만원이에요. 사내 보유금이 10만원이고 자본금이 만원입니다. 만원이 회사가 있다고 쳐요. 이걸 나누면은 10이 나오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0%. 예, 1000%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유보율이 1000%다. 그러면 사내 보유 자금이 자본금 대비 1000%가 더 많다는 거예요. 1000%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주식 유보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내 보유금은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업 매출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금을 우리가 사내 보유금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사내 보유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내 보유금은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내 보유금으로 기업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기준이 되는 게 없잖아요. 어느 회사가 뭐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얼마큼 좋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내 보유금은 그냥 단순하게 저 회사가 돈을 얼마큼 갖고 있냐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좀 더 이제 기업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자본금 대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큼 많냐, 예, 이거를 따져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볼 때는. 그래가지고 주식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식 유보율은 사내 보유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
그리고 주식 유보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증자는 예전에 한번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죠. 그건 보시면 돼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라고 그랬죠. 예. 사내 보유한 금액, 특히 유보율 비율이 높아야지만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엠노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엠노. 예, 엠노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한번 볼게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예, 엠노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보면 주가가 아주 굉장히 좋게 올라가죠. 엠노라는 주식이. 예. 이 엠노라는 주식의 재무 비율을 보시면 유보율이라고 써져 있죠. 유보액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 예. 이게 2017년에 300%대였다가 2018년 때도 300%, 2019년도에 200%대로 줄었다가 재작년에 거의 500%대까지 올라왔고 작년에 1400%가 넘었습니다. 1400%가 넘어가니까 무상증자를 하죠. 예,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하는 기업들,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유보율을 보면 보통 1000% 이상이 삽니다. 보통 700, 800, 900에서도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보통 유보율이 1000% 이상인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보율이 높다고 뭐 10,000% 넘는다고 무조건 무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뭐 1억 주예요. 1억 주인데 거기서 무상증자를 또 하기는 좀 어렵겠죠.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발행 주식수가 한 600만 주도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 개요를 보면 총 발행한 주식수가 여기 스냅샷을 봐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한 540만 주밖에 안 돼요. 540만 주. 예.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으니까 무상증자 할 여건은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니까 무상증자를 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유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다른 것도 기업 분석할 때 많은 걸 봐야죠. 예. 매출액도 봐야 되고, 뭐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순이익도 봐야 되고, 뭐 경상이익도 봐야 되고, 이자 보상 배율도 봐야 되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실전에서 우리가 바로 참고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무상증자, 흔히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이죠. 어느 회사가 뭐 무상증자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유보율이 일단은 높아야 된다는 거. 예,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예, 주식 수가 어느 정도 좀 딱 봤을 때 1000만 주 이하, 예, 총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이하인 종목 회사가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보율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보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종목을 발굴하실 때 보면 웬만하면 좀 유보율이 최소한 200~300% 이상은 되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재정 상태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장사를 잘하다가 한번 삐끗해서 뭐 적자가 났어요. 그래도 그런 회사는 유보율이, 그러니까 사내 보유금이 많은 회사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 재정 상태의 양호함을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는 유보율이라는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유보율. 예, 요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는데 가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유보율이. 물론 부채 비율이나 뭐 유동 비율 이런 것도 봐야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율이기 때문에 오늘 유보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보율이 높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종목들을 쭉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시고 아니면은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무상증자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동안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쭉 나올 겁니다. 예, 그 기업들의 유보율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왜 유보율이 높아야지만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네이버에다가 무상증자로만 딱 쳐도 아마 뉴스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유보율은 사내 보유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거, 예, 그걸 유보율이라고 하니까 예, 그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요거는 뭐 다시 안 보셔도 이번 동영상 한번 보고 그런 종목들을 한 10개 정도만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 편히 잘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